그 블로그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카톡방에 들어가 보세요. 카톡방 단체방 34명방. 그거 들어가면 마약 치유 상담사가 있습니다. 자꾸 들어가봐야 저기 학교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저기 지금 구독자는 내 개인적 할렐루야 비전방송이 2190 몇 명 됐는데 구독자는 1000명 이상 되고 동영상 시청 시간이 뭐 3만 시간인가 뭐 수만 시간 돼야 돼. 근데 시청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광고도 붙고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달러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IDPU 저기 폴리스 유니버시티 평생교육원방학 유니버시티하고 두 개도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거기도 자료를 강의하고 올리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도 많이 조회를 하셔야 돼요. 조회수 뭐 하나 둘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조회수가 수만 건 돼야지 그게 광고비가 붙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약류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은 블로그에 올린 게 붙여져 있는데 AI 영상을 처음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 됐다 안 됐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교육이 아주 방해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수주자 마약류 중독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의 재발 방지. 이제 마지막 순서에 들어가니까 이제 재발 방지 이제 그런 게 유튜브에 마약류에 사회복지를 잘못 붙이잖아요. 사회복지 마약류로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경고 신호인식, 개인별 대처, 자원 개발은 단약 유지와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고 신호인식, 개인별 대처, 자원 개발, 단약 유지, 계획 수립, 그리고 12단계 프로그램 촉진 치료는 재발률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경고 신호인식은 재발의 가장 중요한 예방책 중 하나입니다. 중독자는 종종 재발의 징후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신호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은 재발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다음으로 개인별 대처 자원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개인은 고유한 스트레스 요인과 약점, 그리고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대처 방법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 지원그룹, 상담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기르는 것도 중요한 대처 자원입니다. 이어서 단약 유지 계획 수립은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로드맵입니다. 이 계획에는 단순히 약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약물 유혹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단계 프로그램 촉진 치료는 많은 중독자들이 성공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2단계 프로그램은 알코올 익명회의나 마약, 익명회의와 같은 자조 모임에서 널리 사용되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더 높은 힘자신이 믿는 어떤 존재의 도움을 구하며 잘못을 바로잡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을 돕습니다. 촉진 치료는 이 12단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상담사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단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에서 경고 신호 인식, 개인별 대처 자원 개발, 단약 유지, 계획 수립, 그리고 12단계 프로그램 촉진 치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단약 생활을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약 중독 치료와 상담은 단약 유지와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고 신호 인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원 개발, 단약 유지, 계획 수립, 그리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중독 치료 회복 과정에서 재발 방지, 릴랩스 프리벤션에 대해서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맞춰줘야지 이게 딱딱 끝나는데 이게 연장해서 하고 그러고 시간이 이렇게 잘려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강의 시간은 자기 강의 시간을 딱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재발 경고 징후가 있다는 거죠.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정서적 경고 징후, 인지적 경고 징후, 행동적 경고 징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경고 징후가 나타나고 인지적으로도 나타나고요. 행동적으로도 나타난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서적인 거는 이제 사람을 보면 불안해한다든가, 우울해한다든가, 짜증낸다든가, 고립감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피하고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인지적인 거는 이제 생각이죠. 사고. 그래서 이제 인지적 경고 징후를 보면은 예전에 마약을 했던 시절을 미화해서 생각한다든가, 한 번은 괜찮을 거야. 또 합리화시킨다든가.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행동적으로도 이제 나타나는데, 회복 모임에 뭐 발을 끊는다든가, 과거 약물을 함께 하던 장소나 사람들 그 주변을 서성인다든가, 일상생활의 리듬이 무너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이런 것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재발 징조라는 거죠. 재발 징조.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재발 경고 신호를 이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작성해보라. 그래가지고 징후가 나타났을 때 주변에 즉시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비상연락망 있죠. 그 3군데 정도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략적인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정서적 경고 징후가 있는데 이모셔널 워링 사인스 이 표시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갈망하거나 떠올리지는 않지만 회복을 유지하기 힘든 심리적 취약 상태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만성적 피로감, 무기력, 감정 조절 상실, 방어적 고립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정에 사소한 일에도 아주 이제 감정 폭발을 해가지고 말이죠. 분노를 일으키고 억울한 생각을 하고 불안을 느끼고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는 거죠. 이 다 증상이죠. 그리고 이제 조언이나 걱정, 참견이나 잔소리 이런 거를 조언이나 걱정을 이제 잔소리로 듣는다는 거죠. 참견하는 소리로 듣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는 거죠. 도피한 거죠. 이게 정서적 경고 증상입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정서 이름 붙이기 연습을 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감정이 불안한가요? 아니면 고립감인가요?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불안감인가요? 고립감인가요? 해가지고 감정을 명확히 언어화하도록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느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거죠. 그 감정 온도계를 활용한다. 0부터 10까지 척도를 사용해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지금 0에서 10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행동 수칙을 발동하도록 지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경고 징후가 있어요. Cognitive Warning Signs, 탐색 및 개입. 이때는 이제 생각이 왜곡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와의 그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 그래서 과거를 미화하고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한 번만 하고 멈출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의식 및 원망, 피해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것도 인간 사회 생활 교제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내가 이 정도 마약도 못할 수 있냐 하면서 보상심리를 이제 하면서 남의 탓을 한 거죠. 피해의식, 원망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상담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요. 자동적 사고 논박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에 기반해서 생각을 반박하는 훈련을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된 왜곡된 생각이 떠오를 때 딱 한 번으로 끝날까? 지난번에 이렇게 무너졌는지 기억해보자. 왜 무너졌는지 기억해보자 하면서 사실에 기반해서 반박 훈련을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현실 검증 카드를 제작해 본다는 거예요. 지갑이나 스마트폰 그 배경 화면에 단약의 이유와 과거 약물로 인해서 겪었던 뼈아픈 결과를 짧은 문구로 적어두고 수시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선택은 곧 이전의 지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런 문구를 핸드폰에 저장해가지고 본다는 거죠.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반박을 해보고 현실에 대해서 카드를 제작해보고 약물로 인해서 뼈아픈 경험 이런 것을 짧은 문구로 이제 기록해보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길을 열어가는 거죠. 그리고 행동적 경고 징후가 있어요. 행동적 경고 징후는 실제 재발로 이어지기 직전에 위험한 행동이 나타나는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 활동을 중단한다. 트리거 환경의 재방문. 트리거는 이제 유발 요인을 트리거라 그러는데 그런 환경을 재방문해 본다는 거죠. 그 일어났던 장소를 무작정 가가지고 무심코 서성거리든가 그 범죄인도 사건 현장을 재방문한다는 거예요. 항상 나의 흔적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된다 재방문해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독을 일으켰던 장소를 서성이도 재방문해 본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하고도 연락을 물어본다 그런 것입니다. 그 일탈적 생활 패턴이 있어요. 밤낮이 완전히 바뀌거나 식사를 거르고 금전 관리를 방종한다는 거죠. 낭비를 하고 말이죠. 술과 도박에 취해보기도 하고 일탈적 행동을 소비에 또 집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이 있지만 쇼핑몰에 중독했다가 쇼핑몰에 보는 것마다 다 사는 사람 택배로 다 시켜서 물건 쌓아놓는 그리고 경품 당첨 또 거기에 또 집중하는 사람들 경품 당첨해가지고 그냥 또 그 택배를 받아서 쌓아놓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수백만 원어치 당첨됐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탈적 행동 생활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세 가지 방식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다 경험해보고 생각만 자칫 바꾸면은 다 사람들이 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증상이 심하게 된다는 거지. 중독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해서 끊으면 안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증상을 절제 인내를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 장에서. 한 번 했는데 뭐 어떻게 될까 뭐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게 구렁텅이로 빠져서 도박도 그래요. 도박도 한두 번 하고 끊으면 되는데 계속 해가지고 그냥 하면 뭐 수십억 수백억씩 날리는 사람들. 그 전에 보면은 강원랜드 가가지고 500억 날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500억 이자만 가지고서도 평생 살 걸 갖다가 500억 도박으로 날리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빠지면 행동이 다 나타나고 뭐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인지적으로 다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으로 인해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카드도 마찬가지로 카드 씁니다. 계속 카드 쓰다가 카드 한도 차고 또 캐피탈까지 쓰고 또 와리값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나가다 보면은 완전히 이제 그때 나중에 두 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말고 처음 중도에서 끈 그런 절제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세상에서 젊은 시절 40대 전에 밤낮으로 뛰었습니다. 지금도 밤낮으로 뛰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밤낮으로 뛰었지만 나중에는 바닥치더라. 바닥쳐. 그 끊고 인내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전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선은 선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악은 악을 향해서 나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정치 이건 전부 악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무법천지, 파괴, 회파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멸절이죠, 멸절. 죄의 끝은 사망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상도 절제, 인내, 금욕 이 다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